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순식간에 상황 역전, 때로는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특종은 크리스마스의 기적 19입니다. 자, 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 사연, 크리스마스의 기적 19, 19일을 공개합니다. 94세 노인이 경찰에 전화한 이유.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탈리아 베르가토 지역의 군 경찰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요. 이 전화에 2명의 군 경찰이 곧바로 출동. 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94세 말라볼티 피오렌조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혹시 저 건강상에 좀 문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고령이신데 이제 경찰에 왔다면. 당시 출동 현장 사진 긴박합니다. 확인하시죠. 어디가 긴박하다는 캠페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피오렌조가 군 경찰에 전화를 건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Buongiorno, mi chiamo Malavolte Fiorenzo, ho 94 anni e sono solo in casa. Non mi manca niente, mi manca solo una persona fisica con cui scambiare il brindisi di Natale. Se ci fosse un militare disponibile 10 minuti a venire a trovarmi, perché sono solo, ho i figli lontani e 94 anni e sono depresso. 얼마나 우울한데 얼마나 전화 거실 데가 없었으면 경찰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저 경찰이 와줬다는 게 참 또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피오렌조 씨의 자녀들은 멀리 사는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내도 아버지의 집에 방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홀로 사는 피오렌조가 군 경찰에 전화를 걸어 단 10분만이라도 함께 크리스마스 축배를 들어달라며 외로움을 호소한 겁니다. 이에 군 경찰은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걱정 마세요. 곧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전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2명의 군 경찰이 피오렌조의 집을 방문. 그는 감격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난 전화가 아니어도 저희 공무 중이라 뭐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 끊을 수도 있죠. 있거든요. 네. 사실. 가지 않더라도 네.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두 분이나 오셨네요. 피오렌조의 집에 도착한 군 경찰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축배를 들어준 것은 물론 피오렌조의 친척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 코로나19로 우울할 수 있었던 연말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정말 가족들이 멀리 사는 경우도 많고 뭐 가까이 살아도 이놈의 그 전염병 시국에 뭐 만나는 것조차 약간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극 속에서 태어난 기적. 올해 9월 13일 미국 뉴욕. 몇 해 전 아버지를 여윈 4살 소녀 안젤리나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다른 또래들과 달리 안젤리나는 엄마의 손만 잡고 쓸쓸히 첫 등교에 나섰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부모님 손잡고 갈 텐데 얼마나 또 부러울 거고 또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네. 저 어린 나이에. 그런데 안젤리나의 눈앞에 뜻밖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야, 어머머머. 경찰들에게 다 모여서 에스코트를 해준 거군요. 사실 안젤리나에겐 여러 명의 키다리 아저씨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너의 아버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단다. 우리가 너의 첫 등교를 함께 할게. 숨진 아버지 웬지 앤 리우의 동료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근무 중에 순직을 하셨군요. 그렇군요. 사망한 웬지 앤의 동료 경찰들에게 그의 딸 안젤리나는 소중한 기적 그 자체였는데요. 2014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당시 결혼 3개월 차 새신랑인 웬지에는 순찰을 하던 중 경찰의 반감을 가진 괴한의 총을 맞아 그만 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반이 지난 2017년 딸 안젤리나가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뭐야? 2년 반? 아니 2017년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아빠는 돌아가신 게 2014년이면 그죠? 뭔가 시차가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어떻게 된 들거든요. 자, 웬지엔에게 비극이 벌어졌을 당시 그의 아내 페이사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평소 그토록 아이를 원했던 남편의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숨진 남편의 정자를 추출. 홀로 수차례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어렵게 남편과 똑 닮은 딸을 낳았던 건데요. 어머. 대단하다 진짜. 당시 이 사연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안젤리나를 두고 기적의 아기라고 불렀고요.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던 경찰들은 매년 안젤리나의 생일을 챙기며 선물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제 자식처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우와. 아이고. 그래서 안젤리나의 첫 등교 날에도 10여 명의 동료 경찰이 등굣길을 호위했던 건데요. 야, 저런 결정을 하신 그 어머니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다 진짜. 물론 또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그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거잖아요, 진짜로. 진짜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고요. 근데 경찰들도 사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저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된 기적의 아이와 경찰들. 이들이 만든 기적의 온기는 하늘에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경찰의 모모 때문에 투항한 총기 난사범. 2018년 12월 2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즐기던 마을에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 루이스. 그는 평소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그가 걱정됐던 처제가 루이스의 집을 찾았는데 난데없이 루이스가 처제를 향해 총을 쏜 겁니다. 왜 그래? 아니 왜? 걱정돼서 온 사람한테 총을 쏴. 조준해서 쐈다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래서 경찰과 테러 특수 범죄 전담인 특수부대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든 이웃이든 모두 죽여버리겠어! 흥분한 루이스는 집 문을 잠근 채 2층에서 총기를 난사.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고요. 이웃들은 지하실로 대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말 악몽의 크리스마스네요, 이웃들은.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또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에 꽂혀서 지금 그냥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분노 범죄죠, 저건. 그때 왜 대체 이렇게까지 일을 벌인 거예요? 당시 위기 협상가가 나서서 루이스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무지 루이스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밤부터 시작된 경찰 대 루이스의 아슬아슬한 대치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치 9시간째에 접어들면서 루이스는 더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는 경찰들을 향해 무작위로 발포. 어머. 루이스가 쏜 탄알이 차량에 박히는 등 더욱 악화된 상황. 그런데 말입니다. 위기 협상가가 겨우 루이스와 전화 연결을 해 그를 설득하는 도중.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아이, 아, 화를 더 돋구는데요? 근데 좀 저도 놀라워요. 갑자기 대뜸 협상하다가 노래를 불렀다고요? 네. 갑자기? 이 캐럴을 들은 루이스는 몇 분 뒤 총을 버리고 투항. 어? 이렇게 총기 난사범과의 대치는 장장 10시간 만에 종료될 수 있었는데요. 10시간 동안의 대치가 노래 한 곡으로 끝났다고요? 그렇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 캐롤에? 네. 어머나. 그분 노래 진짜 잘하나 봐. 그러니까 노래를 되게 잘하나 보다. 아메리칸 아이돌 이런 데 나가야 되겠다. 노래 못 부르면 바로 협상이거든. 협상가 할 게 아니네. 지금 제가 빨리 그때 그 사람입니다, 아메리칸스 이러고. 갓 탤런트나 이런 데 나가야 되겠네. 그래. 야,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전해졌나 보죠? 그 캐롤에? 사실 루이스를 설득하던 위기 협상가가 뜬금없이 노래를 부른 이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줘. 그 노래가 듣고 싶어.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던 사건 현장에 위기 협상가가 부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고 크리스마스 캐럴에 루이스의 마음이 움직인 건데요. 야, 특이하다. 이게 좀 공교로운 게 이제 사건 발생일도 크리스마스고 요청한 노래도 캐럴이었잖아요. 안 됐지만 좀 본인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 물론 뭐 했다는 일은 정말 그 어떤 걸로도 변명이 안 되겠지만 그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캐럴을 듣고 투항한 총기 난사범. 죄는 달게 받고 진심으로 반성해서 훗날 당당하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길 바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셸리 콜린은 2014년 9월 제왕절개 수술로 딸 라일란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셸리는 수술 도중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발생, 예쁜 딸을 눈에 담아보지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유 어쩌나. 아유 사실 좀 너무나 기쁜 날이잖아요. 딸이 태어난 날이니까. 가장 기뻐할 날에 저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또 걱정이 됐을 거며. 그리고 엄마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딸을 빨리 보고 싶었을 텐데. 기계장치의 의지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아내를 본 남편 제레미 콜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셸리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어머. 뜻밖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깨어나셨죠? 깨어났네. 셸리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슬픔에 빠진 남편 제레미와 그녀의 가족들을 지켜보던 간호사 애슐리 마누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지? 뭔 제안을 했지? 아기를 데려왔구나. 아유, 태어난 아기를 보여주신 거구나. 간호사는 딸 라일란과 엄마 셸리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라일란을 셸리의 품에 안겨주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셸리의 품에 안긴 딸 라일란이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 정말 놀랐겠죠. 셸리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 셸리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직접 숨을 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에 의료진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딸이 뭐 엄마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그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잖아요. 무언의 메시지. 엄마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아이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아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엄마는 깬 거예요. 빨리 깨서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겠죠. 애한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딸 라일란을 만나고 점차 건강을 회복한 셸리는요. 제 딸의 울음소리에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싸울 의욕이 솟아난 게 아닌가 싶어요. 라일라는 제 생명의 은인과도 같죠. 한 달 뒤 셸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야, 박수! 아우. 2020년 7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나 로시는 임신 7개월 차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찾아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로시는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딸 카테리나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심장마비가 찾아왔을 때 일시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됐던 탓에 산모와 아이 모두 뇌 손상이 심각한 상황. 어머. 결국 딸 카테리나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껴보지 못하고 바로 집중 치료실로 향했고요. 아휴. 엄마 로시는 수술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떡해. 둘 다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아휴. 가족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특히 뭐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그렇게 로시가 듣지도 또 말을 하지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시간이 어느덧 10달이나 지났습니다. 아유. 그런데 엄마.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로시. 그리고 눈을 뜬 그녀가 뱉은 첫 마디는 바로 엄마였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눈을 뜨긴 떴네요. 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다는 걸 알았나 봐요. 10달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된 남편 수치는요. 불과 며칠 전과 달리 아내가 혼자 숨을 쉬고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비록 로시가 앞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딸 카테리나 또한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 기적에 감사한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로시와 딸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기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진 끝에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약 2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마를 통해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아이도 회복하는 기적이 반드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찾은 한 줄기의 빛, 어쩌면 애틋한 모성애가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건 아닐까요? 노숙자에게 찾아온 기적의 몸. 이번엔 그 작지만 위대한 기적이 만든 감동 스토리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브라질 고이아니아에 위치한 남성복 매장 겸 바버샵의 문을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러세요? 먹을 것 좀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면도 좀 하고 싶은데 쓰고 남은 면도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매장을 찾은 남자는 거리에서 3년째 노숙 중인 랑. 그는 언제 면도했는지도 모를 만큼 지저분한 수염에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장 주인인 알레산드로는 그의 행색을 보고 잠시 고민하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연도하시면 옷도 함께 드릴게요. 알레산드로와 직원들은 머뭇거리는 주왕을 의자에 앉히고 이발과 면도를 시작. 모든 정성과 노하우를 다 동원해 주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어색하고 어두웠던 그의 표정에도 수줍은 미소가 드리워졌습니다. 멋있다. 미중년이세. 아니 근데 참 그 마음이 아름다우신 거죠. 네. 그리고 그분한테는 이런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 날 챙겨주고 누군가에게 배려해주고. 케어받는 느낌. 네. 그런데 주왕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가족을 다시 만났나? 알레산드로가 주왕에게 준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킨 건데요. 며칠 전 주왕에게 호의를 베푼 알레산드로는 그의 변신 사진을 SNS에 게재.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왕의 사진이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우연히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오빠의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이후에 동생은 그 즉시 알레산드로에게 연락을 했고요. 알레산드로의 도움으로 주왕은 무려 10년 만에 엄마와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10년 만에. 야, 한편 따뜻한 기적을 만든 알레산드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 라고 밝혔고요. 그의 온기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히 감싸주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알람 시계에 담긴 모모. 자, 이번 특종은 한 남자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그 순간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알람이에요? Wake up, Edward. 이게 알람 시계 같은. 저거 녹음돼 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알람 장난감 같기도 하고 애들용인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맞아요. 알록달록하니. 네. 자, 이 알람 시계에 담긴 기적적인 사연이 무엇이냐? 올해 5월 영국 햄프셔에 거주하는 남성 에드워드 모리쉬는 차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속에서 23년 전에 사용한 알람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야, 23년. 그러니까 아기 때 사용하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아기 때 썼던 거? 모리쉬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쌓인 먼지를 닦고 배터리를 교체해 알람 시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세상에. 이게 여기 남아 있었다니? 자, 알람 시계에 이런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사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15년 야. 전에 어머니 목소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기 20년, 약간 뭐 23년 전에 23년. 쓰던 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어머니 목소리가 남아있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알람 시계였나 보다. 1998년 모리쉬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어머니로부터 알람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요. 엄마, 아무래도 나 혼자 못 일어날 것 같아. 여기다가 그냥 일어나라고 한마디만 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마다 자신을 깨워주던 어머니에게 직접 이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 그렇게 매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 모리쉬는 시계의 존재를 잊었는데요. 이야. 그러다 2006년 세상을 떠난 모리쉬의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를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살아가던 모리쉬는 정말로 우연히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년 만에 어머니의 생전 활기찼던 육성을 선명하게 듣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보통은 저런 낡은 물건을 찾았으면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썼었지 그리고 그냥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엄마 목소리 못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녹음해 놓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예. 이후 모리쉬의 아이들은 아빠를 깨울 때면 머리맡에 둔 알람 시계를 잡고 그렇게 모리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깰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의 모모를 깨운 노래. 노래는 때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상처를 치유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특종 역시 노래로 기적을 경험한 한 가족의 소식입니다.
올해 10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킹슬리의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 마비와 치매 증상을 보이며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더니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담당 의사는 적어도 식사를 하실 때만이라도 아버지의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의식이 돌아오기는커녕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식사 중에 의식을 잃으면은 아시겠잖아요. 음식이 기도를 막아버릴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의식이 없어지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뭐든 드셔야 회복을 하는데 그렇지. 이 식사가 어려우면 그게 어렵거든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간호에 매진하던 어느 날 우울한데 우리 오빠들 노래 좀 들어야겠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마치 아버지가 정말 노래를 듣기라도 한 듯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진짜? 대체 어떤 노래가 기적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오, 들어보시죠. 궁금하다. BTS? 지민 솔로곡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네. 진짜? 진짜입니다. 사실 BTS의 팬이었던 딸이 지민의 솔로곡 라이를 틀어놓았는데 이 노래를 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겁니다. 진짜? 그렇게 그날 이후 매일매일 가족들은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라이를 틀어놓았다고 하는데요. BTS가 이제 사람도 살리는 사람도 살려요. 방탄소년단은 뭔가 힘이 있나 보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아내 덕분에 그 BTS 팬이 된 것처럼 딸이 원래 BTS 팬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내 딸이 근처에 있나? 사랑하는 내 딸이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눈을 깨우게 만든 거 아닐까.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킹슬리는 아버지를 깨워주는 노래의 주인공 BTS 지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에서요. 지민의 고향인 부산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 멀리 캐나다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적을 선사했는데요. 대박이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것이 선순환의 좋은 예, 킹슬리 아버님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등의 가슴 뭉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어가던 쌍둥이를 살린 모모. 2015년 영국, 당시 레이크 제이스는 뱃속에 소중한 쌍둥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27주째가 됐을 때 갑작스런 복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제이슨.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직 이르지만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결국 뱃속의 쌍둥이들은 13주나 일찍 세상 빛을 봐야 했고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의 몸무게는 고작 1.3kg, 0.95kg에 불과했습니다. 아유, 그게 지금 한 6개월 얼마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곧장 인큐베이터로 향한 쌍둥이들. 엄마 제이슨은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빌고 또 빌었지만요. 2달이 지나도록 쌍둥이들의 숨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쌍둥이들이 건강을 회복, 그야말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들어가 있다고? 아니 보통 아니, 근데, 인큐베이터 하면 한 명씩 한 번씩 넣거든요.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조차 없었던 엄마 제이슨은요. 선생님, 아이들이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인큐베이터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각자 홀로 치료를 받던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인큐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쌍둥이들이 팔을 뻗더니 서로를 끌어안은 겁니다. 오, 서로. 야, 쟤네 6개월 동안 같은 배 있었잖아. 그렇죠. 그거구나.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동안 불안정했던 쌍둥이들의 호흡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쌍둥이들은 같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며 건강을 회복,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다.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랐네. 야, 진짜 쟤네 둘은 정말 서로를 살렸네, 서로를. 우리도 이제 누구 힘들어할 때 이렇게 좀 안아주잖아요.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싸울 때 이 사진 보여줘야지. 니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희는 서로를 살렸다.
자, 이 어릴 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난 블락 장난감 선물 받았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그 선물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부유하셔서 메달 받았으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아니고 우리 같은 그게 사람은 아니고 연례 행사로 받거든요. 제가 어릴 때 눈치를 챘어요. 자, 이번에는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한 아이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Well, what is it? Heavy, huh? 지금 점자책이 아닐까요?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아, 정말 점자책인가 봐요. 해리포터를 점자책으로 만들어주셨나 봐요. 아, 만들어준 거구나. 2020년 12월 미국 미주리주 선천적인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7살 소녀 엠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 점자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은 사실 수많은 사람의 온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 약 한 달 전 엠리의 부모 수터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도서관 어디에서도 점자로 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없었어요. 시각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책을 읽을 권리가 있어요. 엠리가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점자책의 가격이 한 권당 최소 11만 원. 아, 비싸네. 더군다나 20권이 넘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점자책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시리즈가 많은 게 또 그런 부담은 되네요, 진짜.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애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사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자, 이 엠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랜선 이모와 삼촌들이요. 크로스! 엠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 점자책을 기부하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하나로 430만 원을 돌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적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의 고모 수터는요. 엠리의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엠리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도 해리포터 시리즈 전권 점자책을 기부. 이 가슴 따뜻한 기적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아름다운 기적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뭉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그 소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게 된 셈이네요. 지난 4월 미국 캔자스주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쌍둥이 루나와 지아넬라는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4월에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4월이지? 그러면 좀 좀 늦게. 자주 못 보는 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니면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셨나? 사실 사진 속 노부부와 쌍둥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약 넉 달 전인 12월 23일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노부부 앤과 벤버그는 숲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캔자스 리버럴에 사는 4살 누나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엘사 인형이랑 공, 사탕을 받고 싶어요. 약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풍선에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인 루나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기 날아간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발견한 부부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SNS를 통해 루나의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루나 엄마인 곤잘레스의 계정을 확인. 기적적으로 연락이 닿았는데요. 엄마. 이후에 벤버그 부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택배로 쌍둥이가 바라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습니다. 기적이죠. 야, 풍선이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간 것도 기적이고 그게 누군가의 손에 발견된 것도 기적이네요. 이 노부부가 선물을 보내드린 게 이게 그것도 또 기적인 기적이죠. 거죠. 자, 쌍둥이에 일어난 기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놀랄 때가 아니에요. 랜선으로 알게 된 쌍둥이의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벤버그 부부는 마치 쌍둥이들이 친손녀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을 위해서 빅픽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지막 선물은 우리가 직접 가져다 주면 어떨까? 사실 쌍둥이의 위시리스트 중에 가장 받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은 택배로 배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벤버그 부부는 직접 산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쌍둥이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각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와 캔자스의 중간 지점인
오클라호마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4월 벤버그 부부는 쌍둥이들을 위한 선물을 들고 6시간 동안 직접 운전해 찾아간 것이죠. 자, 그렇게 쌍둥이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산타를 만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와, 강아지다, 강아지.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비록 4개월이나 걸렸지만 가장 원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어머나. 그렇죠. 택배 안 되죠. 안 되죠. 살아있으니까.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아이고. 여기 사랑이라는 게 누구한테 받은 거잖아요. 앞으로 또 이분들이 또 나눠줄 사랑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선순환. 저 아이들이 커서 언젠가 풍선 혹은 뭐 풍선하고 비슷한 걸 봤을 때 저 아이들은 안 들어주겠네. 못 지나치죠. 네. 이번 특종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와, 왜 박수 치는 거죠?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컴백하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환영해주고. 자,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영국의 57세 택시기사 알리 사칼리오글루는 2020년 당시 영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오랫동안 치료받은 분인데요. 아, 자, 무려 222일 동안 투병,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럼 굉장히 중증이었나 본데요. 보통 뭐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알리는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 당뇨병을 앓고 있던 알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히나 더 치명적이었는데요. 입원한 사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데다가 중퇴 상황에서 호흡곤란, 폐혈증 등 각종 후유증으로도 고통받았습니다. 세상에 후유증 봐봐 저거. 당뇨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또 생겼나 보다. 아유, 정말 위험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네, 차도가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알리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 2차례나 연명 치료를 그만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지만 알리의 가족들은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 이번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저런 피드를 받으면은 진짜 다 놓게 되겠어요, 그죠? 일말의 희망이 없어지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거 알리는 당연히 병을 앓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 가족들한테도 이건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아니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네. 중대에 빠진 알리 앞에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 하지만 차마 일말의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자고 있는 거죠? 곧 일어날 거죠?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와야죠. 기다릴게요. 자, 그런데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알리에게 전해졌던 걸까요?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알리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오.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2020년 당시 코로나19로 치료받은 지 222일이 지난 작년 11월 11일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환자가 태어나는 기적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을 찍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가족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좀 통한 모양이네요. 근데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네. 그러니까요. 알리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도 진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네요. 그러네요. 시크릿 모모의 선물. 시한부 선고가 모모된 이유. 결론을 한 주 더 늦춰봅시다. 그러십시다. 네. 우리끼리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2위 기사. 얼른 하고 진행하시죠. 퇴근하세요.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합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시에 살던 엘리샤 테넌트는 집 앞 계단에서 의문의 편지 봉투를 발견했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있길래 그러지? 봉투? 어? 봉투. 돈? 설마. 네, 봉투 안에는 네. 한화 약 24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뭐야? 올해는 모두가 절망적이었어요. 이 선물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시크릿 산타로부터. 코로나19로 직장에서 해고돼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테넌트는 익명으로 보낸 시크릿 산타의 선물과 편지를 보자마자 감격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 근데 다들 힘든 시기였는데 어떤 분일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혹시 뭐 지인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게. 자,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덕분에 난로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아이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시크릿 산타는 에드먼턴시 곳곳 얼굴도 사정도 모르는 약 400가구의 집 앞에 무작위로 후원금이 든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던 거예요. 야, $250가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400가구면 그럼. 그러면 10만 캐나다 달러 한 1억 원 좀 되는 건데 쾌척한 거네, 1억을. 그러니까요. 저 동네에. 이거는 진짜 엄청난 돈인데?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익명의 시크릿 산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이들은 그의 뜻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현재 수인 이 기절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선물이 필요 없다면 희망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중 형편이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은 시크릿 산타의 의도에 따라 상품권을 지역 구호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는데요. 아, Oh, Merry Christmas. Thank you very much. God Yeah. bless you. God bless you too. 이게 뭐 순수하게 선의로 나눠주는 것도 그 사람도 물론 대단한데 이게 그 나눠주면서 더 퍼질 수 있게 그렇죠. 그것도 그 마음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또 양도하는 거예요. 아우, 좀 엄청 훈훈하네. 자, 시크릿 산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에 캐나다 CBC 방송은 익명의 시크릿 산타를 어렵게 수소문해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걸 또 찾았어요. 하지만 전 그저 이 선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멀지 않은 곳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끝까지 시크릿 산타로 남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니카 자링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자링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일주일간 자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야, 일주일.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아니, 어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자링은 일주일 뒤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 그리고 얼마 뒤 어? 그 병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또 다른 의사는 자링의 병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자링은 또다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병명이 다른데 또 시한부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왜 두 이렇게- 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쩌겠어. 하지만 자링은 이때도 시한부 선고를 뒤집었고요. 진짜? 그렇게 그녀는 30대가 될 때까지 수차례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매번 불굴의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진짜? 사실 이 뒤늦게 밝혀진 자링의 진짜 병명은 사울 윌슨 증후군. 일종의 골격 이형성증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과 16건만 보고 5억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희귀병입니다. 아, 이게 진단이 힘들구나. 게다가 아직도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고요. 외소증, 소두증, 청력 상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힘든 질환입니다. 또 워낙 희귀한 병이다 보니까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자링은 이 병으로 평생 수차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무려 18번에 달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유, 한 번도 힘든 걸 18번을 받았으니 아유, 참. 사실 뭐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 난치병인데다가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네요. 근데 시한부 선고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난 건가요? 사실 의사들은 여전히 자링이 어떻게 병을 이겨내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링은 어린 시절부터 시한부 선고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까지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요. 매년 병에 적응하려고 애썼고요. 키가 자라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녀는 현재 사울 윌슨 증후군을 앓는 환자 중 가장 오래 생존 중인 여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링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자링이 자신의 DNA를 연구소에 제공했는데 2017년 10월 드디어 사울 윌슨 증후군의 원인이 밝혀진 겁니다. 오, 세상에. 아직 명확한 치료법을 찾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밝혀낸 만큼 치료법 개발에 성큼 다가선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고 어떤 희귀병이나 난치병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을 밝혀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 한 명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아, 그럼 이제부터 저 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산 사람도 있어라고 저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분이 기적처럼 키가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조상실이 돌본 9살생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위기 탈출, 소년의 모모. 올해 1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친척들이 모여 한 산에서 스노우모빌을 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후 4시경 모든 가족이 집결지로 모였지만 17살의 소년 로버트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거 되게 걱정될 텐데. 그렇죠. 자, 구조대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날이 저물며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그런데 로버트가 실종된 곳은 평소 지형이 험하기로 유명한 데다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곳이고요. 밤이 되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자, 평소에도 조난 및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6시간이 지난 밤 10시 30분경 정말 다행히도 실종된 로버트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이구, 이거 정말 다행이네. 근데 이게 지금 저 동네가 밤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그럼요. 털끝 하나 안 다쳤다면서요? 아주 무사했습니다. 어디 갔던 거야? 자, 로버트가 한겨울 산에서 조난을 당하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년의 놀라운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눈 속에 동굴을 판 거예요? 더 춥지 않아? 아니지, 이글루가 있잖아요. 저게 단열이 잘 된다고. 단열이 된다. 근데 저걸 했다고? 17살의 소년이 아니 저거 무슨 저기 뭐 특공대 훈련할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비군 훈련 때도 안 배운 거 아니야, 저거? 저거를 어떻게 해? 정말 놀랍죠. 로버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혼자 저걸 했다고? 그렇습니다. 먼저 주변 지형을 전혀 모르는 자신이 함부로 길을 찾아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 그래서 자신의 스노우모빌을 일단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옮겨놨고요. 똑똑하네. 근처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을 판 뒤 스노우모빌에 있었던 비상식량을 먹으며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이야. 사실 기술을 발휘해 구사일생을 한 로버트의 장래 희망은 구급대원. 딱이다. 딱이야. 일단 면접은 무조건 통과네. 자, 그래서 평소 응급 상황과 생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미리 공부한 덕분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조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눈 동굴을 만드는 등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구사일생으로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저렇게 하라고 훈련을 보내도 하기 힘들겠다. 그럼 이론으로만 배워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응용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혼자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 패닉에 빠져서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무섭죠.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네, 구조대는 침착한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한 로버트의 기지를 두고 소년은 겨울에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는 진짜 구조되는 데서 여러 사람 목숨 더 살리실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19, 16위를 공개합니다. 띵동! 기적의 하루가 배달됐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위험에 빠진 도시 고담시티가 5살 꼬마 배트맨 마일즈 스콧에 의해 드디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미국 전역이 주목한 5살 꼬마가 만든 이 영화 같은 뉴스. 장난 같다고요? 꼬마 마일스가 영화 배트맨 속 고담시티를 구한 데에는 정말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티 없이 맑은 웃음을 가진 꼬마 마일스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혈액과 골수에 발생하는 일종의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들다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이 작은 몸으로 어른도 견디기 힘든 너무나 힘겨운 치료를 받아야만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3년간 끔찍한 병마와 싸워낸 마일스. 그런데 마일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데요. 바로 배트맨이 되어 도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Because he's my favorite superhero. 이런 마일스의 간절한 소원을 듣던 엄마는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커 위시 재단에 소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접수한 재단에서는 마일스에게 기적의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블록버스터급 하루를 준비합니다. 기적의 하루 만들기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만 약 한 달, 그리고 SNS를 통해서 모집한 자원봉사자가 12,000여 명,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경찰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완벽하게 영화 속 고담시티 세트장으로 만들었고요.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야, 멋지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꼬마 마일스의 소원을 위해서 Way to go, Miles. Way to save Gotham. 오바마 대통령의 격려를 마일스는 침대 위에서만 꿈꿔왔던 배트맨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아, 저렇게 사람 풀어주는 거야. 멋진 어른들이네. 야, 넘어갔어. 또 철컹철컹 악당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결국은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해내고 맙니다. 이렇게 수만여 명의 도움으로 마일스에게 배달된 기적의 하루는요, 미국의 주요 채널들이 탑뉴스로 방영했고요. 또 이 꼬마 배트맨의 활약은 SNS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전 세계에서 총 117개 나라에서 17억 명의 사람들이 5살 꼬마의 활약을 지켜보며 SNS에 해시태그 배트키드를 적어서 마일스의 하루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8살이 된 마일스는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마치 악당을 물리치듯이 백혈병을 물리쳤답니다. 아이고. 기적이 기적을 낳아. 정말 그랬죠. 정말 그랬죠. 굿땡어스로 엄마 찾아 산말리. 눈매와 웃는 모습까지 똑 닮은 이 엄마와 아들. 그런데 이 모자가 함께 이 사진을 찍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86년 인도 중부 칸드와시의 기차역에서 열차 청소부인 형을 찾기 위해 멈춰있는 열차에 올라탔다가 그만 기차 안에서 골아 떨어지고만 5살 소년 사루. 그런데 이 잠이 그만 소년 사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맙니다. 잠에서 깼을 때 형은 보이지 않았고요. 자신이 인도의 콜카타역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콜카타는요, 빈민가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당연히 말도 통하지 않고 게다가 고향 마을 이름도 몰랐던 5살 소년 사루는 콜카타역 일대를 떠돌며 불황화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숱한 고비를 겪다 결국은 보육원에 가게 됐고 이듬해 호주 남부의 태즈메이니아 섬에 사는 브라이얼리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어느덧 성장해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헤어진 가족 또 뿌리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고향 마을의 모습, 가족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이 났지만 정작 자신이 살던 곳의 지명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루. 진짜. 그런데요,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이 약 14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5년 6월 세계 곳곳의 지형과 건물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는 굿땡어스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루는 굿땡어스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6년 당시 열차 속도와 14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계산해서 콜카타역에서 반경 1200km 떨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4년간의 무한 클릭 반복을 통해서 2011년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고향 마을 칸드와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야, 진짜 와. 굿땡어스를 통해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가곤 했던 폭포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 보던 그 폭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곧바로 사루는 칸드와로 갔습니다. 가네스탈라의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발견하고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물어 가족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사루를 본 이웃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올게요. 라며 사루의 어머니를 모셔왔는데요. 25년 만에 만난 엄마를 본 사루는 단박에 어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사루의 어머니께서 언젠가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아들을 만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근처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기적 같은 모자의 상봉 얘기는요. 올 2월 라이언이라는 영화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굿땡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향을 찾은 것도 감동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그 근처를 계속 25년 동안 사셨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저는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8년을 기다린 기적의 결혼식. 결혼식장이죠. 죄송합니다. 올해 결혼식도 내년으로 미룰게요. 네 얘기니? 들어보시죠. 네. 일본 얘기입니다.
자, 일본 오카야마 현의 한 결혼식장에서요. 무려 8년이나 식을 미룬 커플이 있다는데요. 8년. 자, 이게 무슨 민폐 고객이냐고요? 자, 하지만 이 민폐 고객은 곧 일본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2007년 3월 타카시와 마이 커플은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여느 예비 부부처럼 알콩달콩 신혼 살림을 준비하던 그때 예비 신부 마이 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오빠,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당시엔 결혼식 준비에 피곤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여긴 증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이상 증세는 더욱더 심해졌고 계속되는 그녀의 원인 모를 행동에 결국 그녀는 정신의학과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 중이던 마이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마이의 난소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요. 이걸 모른 채 그 종양은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선 종양을 제거하러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종양은 제거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카시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으며 매일매일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어머니 노부코 씨는 타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내 딸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좋은 사람 찾아 떠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타카시는 끝까지 그녀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던 어느 날 마침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 때처럼 대답없는 마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곁을 지키던 타카시. 그런데 그녀가 타카시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무려 6년! 와. 2190일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죠. 자, 그러나 눈을 떴어도 아직 말을 할 수 없었던 마이.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진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무려 2년 동안이나 힘든 재활 치료를 해냈고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한 지 8년 만인 2014년 100년 가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거라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온 8년. 그의 마음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브로맨스? 너는 내 운명? 오. 선행은 돌아오는 거야. 개인적으로 제 기사를요. 네. 제가 할 수 있다면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급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 트로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긴급 출동! 긴급 출동! 데이나 포인트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한 건데요. 트럭과의 충돌이 심했던 탓에 SUV 차량은 종이처럼 구겨졌고요. 겨우 목숨을 구한 차량 운전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안타깝게도 발가락 2개를 절단하고 약 한 달 반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구급 요원 크리스는 일과를 마친 어느 날 자신이 구한 운전자의 이름도 몰랐지만 문득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궁금해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서 그 운전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가 구한 운전자의 이름은 마이클 샤넌. 그런데 크리스는 왜 마이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놀랐을까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 과거로 돌아갑니다. 크리스가 마이클을 구한 2011년에서 무려 30년 전인 1981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크리스. 몸무게가 겨우 1.45kg밖에 나가지 않는 미숙아로요. 크리스가 살 수 있었던 확률은 50%. 당시 담당 소아과 의사는 미숙아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아기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했고요. 담당 의사의 노력과 정성으로 크리스는 다행히 건강히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담당 의사가 바로 한 달 전 불타는 차 안에서 그가 구해낸 마이클 샤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을 30년의 시간이 지나 거꾸로 내가 구하게 된 거죠. 아, 웬일이야. 정말 신기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암 환자 돕기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해 환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머리를 삭발했고요. 12,000달러, 우리 돈 약 1,435만 원을 모금해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내용이. 정말 영화지 않나요? 예. 네. 자, 1위 후보. 선행은 돌아오는 거야. 2015년 7월 새벽 5시 30분. 새벽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2명의 소방관이 미국 뉴저지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야, 이 집에서 제일 큰 커피와 식사를 주세요. 뭐랄까, 그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 폴?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소방관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 웨이트리스인 엘리자베스를 불렀는데요. 근데 계산서를 받아든 소방관들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든 소방관들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건넨 계산서에는 음식값이 아닌 빽빽한 편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무려 24시간 동안의 화재 진압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두 소방관은 엘리자베스의 감사의 편지를 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리고 싶었던 소방관들은 그 계산서 편지를 찍어서 자신의 얼굴책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사연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엘리자베스는 병원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버지를 위해 휠체어용 리프트가 있는 장애인용 밴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된 두 소방관은 그녀를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단 3주 만에 무려 7만 달러, 한화로 약 8,300만 원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소방관들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은 엘리자베스는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반드시 남에게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선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은 선행으로 인해 더 큰 감동을 받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어쩌면 기적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